자, 이렇게 변수 역할까지 확인해서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변환을 해봐야 됩니다.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안 봤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변환된 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변환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LRR 언더바 우리 레시피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 프로페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자, 여기서 요 결과 값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RR 프리 프랩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시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청기 아웃컴이 하나가 들어가고 프레딕터가 12개 들어갔고요. 쭉 나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그래서 요 값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지 전체적으로 사전에 전처리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레시피는 우리가 레시피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레시피가 이제 뭐를 만드는 형식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만드는 레시피의 역할을 우리가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레시피를 처리해 줄 때 뭐냐면 사전에 재료 요리를 만든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프로세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베이크, 주싱 이런 명령어를 씁니다. 두 가지를 이제 더 쓸 수가 있는데 결과를 확인할 때 이렇게 전처리 작업이 된 거를 가지고 우리 베이크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해 주면은 빵을 굽듯이 완전히 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변환을 처리해 줄 때는 베이크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주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스라는 거는 임시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를 주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를 완성해서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에 가서 결과를 할 때 요 레시피를 만든 거를 투입을 하는 거를 쓰기 때문에 베이크보다는 주싱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그 사전에 전처리 작업한 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보시는 분들은 가끔 베이크가 있고 주스 두 개가 있을 건데 뭐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우리 타이디 모델에서는 여기서 우리 레시피에서 변환한 거를 여기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 결과 분석할 때 레시피를 우리가 합쳐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주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전처리 작업한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가 처리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 작업을 한 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데이터 여기서 모델을 훈련할 때 여기서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변수들이 우리가 수치형 변수들이 여기 보시면 노멀라이즈드 돼서 표준화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더 있는데 뒤에가 더 안 보이니까 좀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줄여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줄여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연면적부터 해가지고 여기 면적 2층까지는 프레딕터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참고해 보시고, 가격이 나와 있죠. 가격이 요 끝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요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앞에 영양 변수, 그 다음에 뒤에 가격의 아웃컴 변수, 그 다음에 주거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거 유형은 더미 변수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총 5개의 더미 변수가 처음에 주거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 2개, 3개, 그래서 4개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이라는 건 뭐냐면 주거 유형, 그 다음에 가구 유형 이렇게 돼 있죠. 주거 유형과 가구 변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주거 유형과 두플렉스 여기에 들어가 있고 타운젠트가 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 타운젠트 안쪽이라는 건 더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 거고요. 판매 유형은 2개죠. 그래서 하나가 베이스고요. 법원 관리를 우리가 베이스로 해서 요게 1번으로 처리가 되고, 판매 조건도 2개인데 그 중에서 베이스가 0이고 여기 판매 조건 압류 및 공매도가 1번 이렇게 처리가 돼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수가
처리가 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대로 잘 처리가 됐네요. 그죠? 다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시피 만들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전처리 작업해서 만드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레시피는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뒤에 가서 모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기존 모델을 그냥 갖다 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우리가 좀 더 수정을 해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수치형 자료는 노멀라이즈해서 표준화 시켜주고 범주형 변수는 더미 변수 처리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요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모델 만드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요 다음번에 만들 때 우리가 그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할 때 요거를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그냥 모델을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워크플로우인데요. 워크플로우는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이 레시피하고 여기 있는 모델을 우리가 합쳐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듈화 작업을 한다 그런 것처럼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모델도 별도로 만들고 레시피도 별도로 만들고, 레시피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해 주는 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레시피로 처리해 주고요. 모델은 우리가 파라메타를 우리가 처리해 주기 위해서 모델에 대한 디테일한 엔진을 세팅해 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한꺼번에 여기서 처리해 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시피 별도로 모듈로 만들어 주고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워크플로우에서 합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LRR 언더바 워크플로우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 쳐서 워크플로우를 하나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처리해 주는데 위에 보시면 프리프로페서랑 모델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프리프로페서가 여기 보시면 위에 사전 전처리 작업한 거를 레시피를 여기서 인식해 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요 뒤에 있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add 언더바 레시피 이렇게 해줄게요. 레시피 먼저 해도 되고 모델 먼저 해도 됩니다. 레시피 해주고요. LRR 언더바 레시피 요거를 처리해 주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연결을 해 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안 갖고 왔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고요. LRR 레시피 여기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LRR 언더바 레시피로 처리해 주시면, 자, 프리프로페서 세 가지 스텝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두 번째 add 언더바 모델 이렇게 해주고요. 이 모델은 IRR 모델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에 워크플로우가 연결이 되겠죠. 레시피, 그 다음에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한다. 그래서 프리프로페서 전체적으로 보고 모델은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를 워크플로우에서 합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시피 먼저 처리해주고 모델 먼저 처리해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훈련시켜 줘야 되겠죠. 모델 훈련시켜 주는데 우리 모델 핏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IRR 모델만 갖고 오고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앞에 레시피랑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삭제해 줘도 됩니다. 삭제해 줘도 되고요. 자, 여기서 따로 워크플로우를 갖고 와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RR 언더바 핏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LRR 언더바 워크플로우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워크플로우를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핏 처리해 주시고요.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RR 워크플로우, 자, 요거를 우리가 처리를 안 해줬나 보네요. 워크플로우 처리해 주시고, 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훈련 결과를 확인해 보면 LLR fit 이렇게 해서, 자, 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결과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결과 값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훈련 결과 값들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처리를 해주고 훈련 결과 확인해 줬으면 타이드 모델로 해주고요. 중요 변수도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중요 변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결과 값들이 우리가 표준화 시킬 때 전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원 데이터 표준화하기 전에 데이터를 구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자, 플러스를 보셔도 뭐 전체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변화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요 변수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모델 테스트 및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모델 테스트 할 때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미 만들었던, 여기서 우리가 했던 레시피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를 처리해 준 요 방법을 테스트 데이터도 갖고 와야지 똑같이 처리가 되겠죠. 당연히 훈련 모델은 이렇게 다 표준화 시켜주고 더미 변수 처리해 줬는데, 테스트 변수는 우리가 변수 처리 안 해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모델 테스트도 이렇게 처리해 주면 안 되고요. 우리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우리가 파이널 핏으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파이널 언더바 핏이라는 걸로 처리를 해주고요. LRR 언더바 워크플로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요 값을 갖고 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라스트 언더바 핏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핏을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우징 언더바 스플릿을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방법이 아니죠. 그죠? 워크플로우를 갖고 오고요. 이 워크플로우를 적용을 하는데 라스트 핏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쳐주고요. 하우징 스플릿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미 요 하우징 스플릿은 우리 이미 이전에 만들었던 여기 있었죠. 훈련용 테스트 데이터에서 하우징 스플릿을 해주면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를 요한해서 자동으로 나눠준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훈련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만 뽑아서 훈련을 시켜줬는데 여기서 요 값을 여기서 갖고 오면 자동으로 테스팅 데이터를 여기서 라스트 핏을 요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이널 핏을 처리를 해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규먼트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빼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처리해 주는 게 파이널 핏은 우리가 내용이 이렇게 저장이 들어와요. 조금 틀리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안에 우리가 다뤄지는데 요 안에 보시면 파이널 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장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저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값들을 골라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올 때는 어떻게 갖고 오느냐? 자, 요거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파이널 언더바 핏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파이널 언더바 프레딕트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핏 해주고요. 이 값을 갖고 와서 collect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collect 그 prediction 함수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자, 요거를 저장을 해주고요. 우리 final 프레드를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왔을 때는 어규먼트를 이용해서 갖고 오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쭉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조합을 해서 여기서 요걸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와서 이렇게 처리해 줬는데, 요 함수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여기서 모델 핏, 라스트 핏에서 테스팅 변수를 우리가 갖고 와서, 특히 여기서 IRR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레시피로 테스팅 데이터도 정리가 돼서 처리가 돼서 이렇게 결과값들이 모델이 분석이 되고, 그 결과값들을 여기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처리해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더 깔끔하게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파이널 프레드에 보시면 여기가 예측값이고요. 여기가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가격은 표준화된 값이죠. 원래 가격을 우리가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나온 거고, 이게 예측값이고요. 이렇게 쭉 처리가 돼서 나온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측값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값 그리기 전에 우리가 요 데이터, 중요한 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해 줘야 되지.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모델을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를 먼저 해볼게요. 자, 모델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RMSE, MAE, 또 R, 스퀘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매트릭스 처리해 주시고, 여기서 매트릭스 셋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RMSE, 그 다음에 MAE, 그 다음에 RS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RSQ라고 되어 있는데, 이 RSQ는 R 스퀘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R 스퀘어, 우리가 보통 R 스퀘어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RSQ는 우리가 R 스퀘어를 의미합니다. 그 회귀 계수에서 R 스퀘어를 의미하죠. 자, 이 값을 매트릭스로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갖고 오는데, 우리가 final predict에서 값을 갖고 와서 여기 있는 요 값하고 예측값하고 실제 값을 이용을 해서 RMSE 값, MA 값, R 스퀘어 값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해주고요. 매트릭스 해주시고, truth라고 해주시고요. 실제 값을 뭘 쓸 거냐? 실제 값은 우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가격을 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estimate 값은 예측값입니다. 예측값은 우리가 점 프레드입니다. 이 점도 같이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점 프레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실행을 해주시면 실제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RMSE 값이 있고요. 자, RMSE 값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요거는 우리가 그 최소 자승법에서 나온 잔차값의 최소 자승법 요 값입니다. 0.366이 나왔고요. MA 값은 절대값을 준 거죠. 그래서 0.275 값이 나왔고, 그 R 스퀘어 값은 우리가 0.87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 값을 가지고 쓴 게 아니고 표준화된 값을 쓴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RMSE하고 MA 값이 이렇게 값이 1보다 작게 나왔는데,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모델들 중에 보면 리니어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트리 모형들이 있어요. 이 트리 모형들은 우리가 원래 값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됩니다. 디시전 트리라든가 우리가 그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앙상블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분석 기법들은 표준화 시키지가 않고 원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쓰면 실제로 RMSE 값하고 MA 값이 이렇게 작은 값이 안 나오고, 우리가 값이 뭐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뭐 100만도 나오고 엄청나게 실제 값들이 그렇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비교해 주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모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RSQ, 즉 R 스퀘어 값을 많이 씁니다. R 스퀘어 값은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은 다 맞춘 거예요. 그죠? 전체 변화량 중에 우리가 모델이 예측력이 100%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100% 퍼펙트한 모델인데, 그런 모델은 당연히 없겠죠.
자, 여기서 보면 전체 모형 중에서 우리가 전체의 한 87.5%의 변화량을 우리가 맞췄다. 그러니까 예측력이 높겠죠. 예측 모델은 주로 이 모델을 쓰고요. 그 다음에 RMSE하고 MA도 지금 표준화된 값을 사용할 때는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뒤에 가서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할 때 그 트리형 모양과 우리가 리니어형 모델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분석할 때는 이 값들을 서로 비교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죠? 하나는 값은 원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잔차를 계산해 주고, 하나는 지금 본 것처럼 표준화를 시켜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 자료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R스퀘어 값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값이 높게 나왔죠. 모델 평가 값들이 R스퀘어 값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값과 예측 값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봐야 되겠죠. 실제 값과 예측 값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우리가 이 값은 우리가 아까 이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아니고 이걸 지워주고요. 우리 final 언더바 프레드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보시면 우리 이 값이 여기 가격과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x값, y값으로 갖다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렇게 실제 값들이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좀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먼저 데이터 탐색이었습니다. 데이터 탐색, EDA 탐색이 있었는데, EDA 탐색에서 우리가 수치형 그래프하고 범주형 그래프를 그려서 전체적으로 모델이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게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레시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죠? 레시피 만드는 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스텝 노멀라이즈드하고 그 다음에 스텝 더미,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요 값은 뭐 우리가 쓰면 좋겠는데 이거 굳이 안 써도 우리가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 없는 변수들은 제거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스텝 이거를 써주는데, 더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화된 값은 우리가 스텝 노멀라이즈드 표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는 더미 변수 처리해주는 요 두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레시피 정리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실제로 눈으로 데이터가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가 입력 변수로 들어갈지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레시피 변화 확인을 꼭 이렇게 해주시는 게 꼭 중요하고요. 모델 만드는 거, 워크플로우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걸 처리해 주시고, 모델 훈련은 뭐 우리가 기존 했던 거니까 훈련하고 모델 테스트한 이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델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 모델 평가에서 중요한 거는 RMSE 잔차값, 오차라고 불렀죠. 기계학습에서는 우리가 오차라고 부르니까 오차의 자승한 값, 절대값 중값, 그 다음에 요거는 R스퀘어 값, 모델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력을 나타내는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R스퀘어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 우리가 전처리 작업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우리가 레시피를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가 됐으면 이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 모형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최적화 모형을 우리가 할 거니까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어려운 거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